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7일 오후 5시입니다. CNN을 검색을 하니까 시애틀 시내 한복판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3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올해 7월 27일까지 미국에서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이 약 7,270명입니다. 연말까지 가면은 아마 10,000명 돌파할 겁니다. 10,000명이 총격 사건으로 죽는다 이겁니다. 이러한 전쟁으로 미군이 죽은 숫자는 뭐 지금 한 20명쯤 될 겁니다. 20명. 그런데 국내의 총기 사건으로 주로 거의 대부분이 민간인들끼리 서고 죽이고 한 건데 10,000명이 죽는다고 하면은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하는 근본적 의문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럼 총기 금지가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헌법에 미국인은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고 딱 명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헌법 개정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미국 사람들의 과반수입니다. 총기 숫자로 치면은 미국 국민 숫자보다 더 많아요. 약 4억 자루가 됩니다. 이 흥미로운 것은 개신교도들이 총기 소지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전통이 있어요. 이 총기 소지의 자유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영국에서 건너왔습니다.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영국에서는 17세기 주로 이 종교적 문제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내전으로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의회군이 이깁니다. 크롬웰이 지휘한 의회군이 이겨서 찰스 1세를 재판에 걸어가지고 1649년에 도끼로 처형을 합니다. 그 뒤 10년 동안 크롬웰의 독재가 시작되고 왕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10년 동안 공화국이 생겼는데 이 크롬웰이 오래 집권하지 못하고 10년 만에 죽고 나서 아들이 시원찮으니까 왕정 복고가 됩니다. 찰스 2세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를 죽이는 즉 사형 선고에 관여했던 판사들, 국회의원들을 찾아내가지고 또 죽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제일 좋은 자리에 묻혀있던 크롬웰의 시신을 꺼내가지고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부관 참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골을 긴 창 끝에 찍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꼭대기에 20년 동안 전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또 우여곡절 끝에 1688년 명예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구교도인 왕을 몰아내고 다시 개신교 왕이 들어서는 이 과정을 흔히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1688년 명예혁명은 그 다음에 1689년 영국 의회가 권리장전을 통과시킴으로써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 권리장전은 그전 한 400년 이상 계속되던 왕권과 의회 권력 사이의 권력 투쟁의 종집을 찍는 겁니다. 영국의 주권이 왕에서 의회로 넘어갑니다. 그때 권리장전의 명문화된 것은 우리 헌법에도 그대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회가 조세권을 가진다. 세금 거두는 권한은 국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회가 상비군의 예산 집행을 결정한다. 즉 국회가 군대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영국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을 금지한다. 그런데 이 조항에 아주 이상한 규정이 하나 들어갑니다. 개신교는 무기를 가질 수 있다. 딱 이렇게 적어놨어요.
개신교는 무기를 가질 수 있다. 즉 개신교는 무장해가지고 가톨릭의 도전을 막을 권한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영국 내전이라든지 영국에서의 정치 변혁의 그 중심에는 한 200년 동안 개신교와 가톨릭의 대결이었는데 결국 개신교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개신교에 한해서는 무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게 영국의 이 청교도 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이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가서 미국 독립운동의 주체 세력이 되는데 이들이 만든 미국의 헌법 안에 개신교도는 총기를 가질 수 있다 해서 개신교가 국민이 됩니다. 모든 미국 국민은 총기를 가질 권한을 보유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헌법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수정헌법이 아니고.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4억 자루나 되는 총기가 미국 곳곳에 직장에도 집안에도 다 있고 또 남녀노소가 다 총을 쏠 수 있고 가족끼리 모이면은 저 사격 연습도 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총기 사고가 나도 그 총기 휴대에 따른 규제는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총을 들고 돌아다니지 못한다든지 그 주마다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총기를 휴대할 때는 반드시 안 보이는데 넣고 다녀야 된다든지 예컨대 뭐 트렁크라든지 이 정도 규정은 할 수 있지만 총기 금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총기 사고로 미국에서는 한 10,000명이 죽을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영국에서 시작된 개신교 주도의 일종의 민주화 과정이 미국으로 들어갔고 이 흐름이 결국 이승만 프린스턴 대학 또는 개신교를 매개로 해가지고 한국의 건국 과정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총기 휴대 이거는 빼버렸습니다만 그것까지 가져왔더라면은 한국은 정말 무시무시한 상태가 됐을 텐데 그래서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더라도 문제점 있는 거는 싹 빼고 좋은 것만 딱 받아들여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는 80년이 아니라 800년으로 잡아야 됩니다. 1215년 영국에서 있었던 마그나 카르타, 영국의 존 왕과 귀족 사이의 합의문,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역사가 영국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그게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도 독립전쟁을 통해서 또 피를 많이 흘리고 그게 또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의 헌법이 되고 이 헌법을 한국의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없애버리려고 북한이 남침을 해가지고 또 3년 동안 싸우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공기처럼 된 물처럼 된 이 자유가 우리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이 피 묻은 자유입니다. 공산당과 싸우고 또 국내에서는 이 자유를 억압하려는 독재적 권력과도 싸우고 해서 지켜낸 이 자유는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자유재산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입니다. 지금 아시아에 있는 나라에서 국가 원수를 마음대로 욕해도 감옥에 안 가는 나라가 몇 나라 있을까요? 일본, 한국, 대만, 일본, 한국, 대만 또 있을까요? 일본, 한국, 대만.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의 원천을 쭉 올라가면은
미국을 거쳐서 영국으로 간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 발전 모델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승만, 개신교, 개화기 때의 이 선각자들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은, 피를 가장 적게 흘리는 민주주의 모델을 받아들였으므로 이렇게 발전했고, 이제는 AI 선도국이 되어가지고 다른 나라를 이끌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